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 당잠사의 마지막 화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이런 의심이 든다는 점 말씀을 드렸죠. 요즘 시장이 계속 압박을 받고 3거래일 연속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악재라기보다 혹시 FOMC를 앞둔 최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회피가 아닌가. 최근 단기 과열권에 들어갔던 시장이 이제 하락의 핑곗거리를 찾는 과정 속에 나타난 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지표가 요즘 잘 나왔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이 더 강하게 갈 것이라는 관측,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결론적으로 나올 거라는 우려감, 최근 이 패턴입니다. 다만 이 경기 긴축에 대한 부분은 벌써 뭐 한 달 전에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는 아닐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일정 참고해 보시라고 기입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FOMC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보통 진행이 되죠. 이번에는 13일, 14일 예정이고 둘째 날에 보통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중앙은행의 그 뉘앙스 변화가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밤 사이에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의 중앙은행에서 50bp 인상을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는 4.25%가 됐습니다. 2008년 초 이후 제일 높은 수치인데요. 근데 요즘 스텝 밟는 걸 보시면 점점 그 스텝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에 정말 다 놀랐죠. 1%포인트 상승, 깜짝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9월에는 75bp 인상을 하더니 10월에 50bp, 이번에 또 50bp입니다. 성명서 내용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돼서 그 중요한 문구 하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급과 수요를 균형으로 되돌리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서 추후 정책금리 인상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고려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성명서에서는 일제히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라는 뉘앙스 변화의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 중단 논의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이 간밤 미증시 하단을 제한시킨 요인이라고 시장은 봤는데요. 캐나다와 미국은 거의 통화정책의 궤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번에 FOMC, 미국에서는 어떤 결과, 어떤 힌트를 주게 될까요?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미국은 이제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등락폭도 크지는 않았고요. 장중에 특별한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신호에 주목을 하는 모습만은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의 발언이나 시티그룹에서 이번에 보고서 발간한 내용이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렸던 그 궤와 같이 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가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의 스프레드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0.8%, 80bp 정도의 이 마이너스 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수치는 1980년대 초 폴 볼커의 볼커 쇼크가 나와서 정말 긴 미국의 침체 신호를 보냈었던 그 시기 이후에 가장 깊은 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것은 경기 침체의 선행 신호 지표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앞에 경기 침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은 시장에서 계속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이슈도 있었는데 중국 어제 방역 수칙을 대폭 완화 발표가 있었죠. 이제 정식적인 완화 발표입니다. 10가지 조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서인지
중국도 홍콩 증시도 전체 지수 자체는 많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제시를 합니다. 중국의 11월 수출입 지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악화됐거든요. 컨센서스를 한참 밑도는 수출입 데이터입니다. 수출도 안 좋았고 수입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 우려감 때문인지 미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일제히 하방 압력 받으면서 마쳤습니다. 역시 특징주의 흐름을 보면 하나의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기 침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의 하락의 원인, 중국이 봉쇄했기 때문에 이건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고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무라타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이폰 40 생산 줄일 텐데 그 줄이는 이유는 수요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비자의 구매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는 것에 결국은 경기 침체의 영향에 애플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진 않을 거라는 그 우려감이 좀 발목을 잡는 부분, 이 원인에 대한 뉘앙스 변화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리오프닝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여행, 항공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울프리서치에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자 즉각적으로 이 플랫폼 서비스, 특히 여행 관련 쪽이 우수수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낮추는, 눈높이를 낮추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생각보다 안 팔릴까에 대한 우려감.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나왔는데요. 올해 저조한 항공기 인도 대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에어버스 간밤 좀 나온 내용인데 지난 7월에도 연간 인도량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인지 철회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항공기 안 팔리나? 여행 안 가나? 이렇게 시장은 좀 해석하기 시작했고요. 항공주가 일제히 큰 폭의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업체인 카바나가 40% 넘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파산 우려가 제기됐는데 사실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그 투자 은행에서 이 경고를 한 내용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최근 나오고 있다라는 데 또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수요가 부진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안 사나? 이렇게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곳저곳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본 조달을 많이 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IB에서는 파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완성차 기업들도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한껏 주가도 움츠린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국제 유가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국제 유가의 상승의 이유는 변수들은 최근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축유라던가 오펙의 플럭스의 결과라던가 아니면 러시아의 태도라던가 모두 사실은 국제 유가를 위로 끌어올릴 만한 변수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변수를 다 짓누르고 있는 것은 기름 앞으로 많이 안 쓸 걸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이 논리입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72달러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또 3%가량 급락을 보인 모습이었고요. 4거래일 연속 지금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에너지주의 방향성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오일 ETF 파란 선인데요. 여기 이렇게 많이 꺾여 있고 간밤 또 더 밀렸기 때문에 더 이 낙폭이 컸을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의 에너지 ETF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 이후에 하단이 어느 정도는 잡히고 고점에서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정유주 관련 에너지주에 등락률 기입을 해봤고요. 통상 국제 유가와 미국의 에너지주는 궤를 같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특이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한켠에 자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쪽은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불황에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쪽이 무엇인가? 먹는 걸 줄일 수는 없겠죠. 약을 또 안 먹을 수는 없겠죠. 이런 관점입니다. 간밤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꼽히는 헬스케어 섹터, 필수 소비재, 부동산만 섹터 가운데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특히 음식료주에는 신고가가 대거 나왔습니다. 캠벨 수프 6% 급등이었고요. 제너럴 미즈도 2%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JM 스모커 잼 만드는 회사죠. 여기도 1.4%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52주 신고가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캠벨 수프가 실적 발표를 장 전에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기도 했고 앞으로 실적 이만큼 더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가이던스 상향 조정도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불황에 강한 이런 경기 방어주가 강하다는 건 지수가 그만큼 많이 불안에 떨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한국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특이하다 싶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 지난 5일에 보여드린 당잠사 화면이죠. 지금 글로벌 IB들이 입을 모아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내년에는 강할 것이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가 아닌 내년이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사가 또 간밤 올라와서 어떤 논리인가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 하나하나 이제 중심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요, 국내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내년 정도 한 2,600 수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외국계 IB에서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각의 IB들 주요 예상치 기입을 해봤고요. 왜 이렇게 보는 것인가 참 궁금해집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 사이클 3개월 내에 이제 종료할 것이고 지금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있기 때문에라고 모건 스탠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기업의 이익단은 내년에 좋지 않을 거라고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나 그 후년 2024년에는 이익의 상승 추세가 전망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여기에 동의하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니고 내후년 이익 상승인데 왜 지금부터 내년에 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늘 선반영의 측면에서 내후년의 이익 상승 전망을 당겨서 내년에 반영시킬 거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골드만삭스 보고서 내용 한 줄을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설비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우려감. 설비 투자 축소하면 그만큼 메모리 업황이 안 좋은 거구나, 잘 안 팔리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업황 정말 좋지 않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역사적으로 이 감소 사이클 때 그 이후에 회복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선반영 측면에서 올랐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IB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어제 레포트를 보고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리슈어링 제조업 호황을 맞고 있다는 그런 제목의 레포트입니다. 두 가지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어플라이드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입니다. 티커가 AIT고요. 산업용 모션 제어 기술 유통 서비스 업체입니다.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실적 개선이 나오더니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인데 아메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수익률 측면에서 약간 궤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는요, 미국과 미국 외의 지역이 한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미국 외의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즉, 이 결론적으로 상당수 제조업 호황은 미국만의 이야기다. 모두 아시겠지만 현 정권에서는 리슈어링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 설비들 바깥에 나가 있는 거 미국으로 다
다 들어와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 효과를 이 기업에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투자의 시사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를 녹여낸 내용인데 미국은 차세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와 맞물려서 투자 포인트는 자동화와 친환경이라는 이야기. 예, 자동화에는 또 로봇이 들어가는데 오늘 산업부 일정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일에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우리나라 첫 로봇 직업 혁신센터 개소식이 오늘 예정입니다.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원, 연구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정책도 나올 때가 됐는데 참 많이 안 나옵니다. 예, 지칠 때는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포인트는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성장 배경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저희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봇 테마에 합류한 종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두산이 있는데 두산의 주가 반응이 오늘 있는지 개장 중계하면서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